2026년 지금 두바이에서는 그게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네, 현실이 됐죠. 진짜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으면서 도시 하늘을 가로지르는 공식적인 교통수단이 됐습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두바이에서 세계 최초로 상업용 에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는 발표.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깊이 파고든 분석 자료들입니다. 맞아요. 이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요금은 얼마고 또 어떻게 타는 건지,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의 비밀은 대체 뭔지, 네,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걸 두고 미래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꿀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하는지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정말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두바이의 택시, 그 구체적인 모습부터 한번 두려다보죠.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짚어보죠. 두바이 도로교통청, 그러니까 RTA랑 조비 에비에이션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고 상업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네, 파트너십을 맺었죠.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시간이더라고요. 시간이죠.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그 유명한 야자수 모양 인공섬 있잖아요. 팜주메이라. 아, 네네. 빨라졌네 수준이 아니죠. 아니죠. 이건 거의 순간이동에 가까운 경험이에요.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는 그대로인데 내가 느끼는 시공간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아, 시공간 개념이 바뀐다. 네, 이걸 시간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특히 1분 1초가 아까운 비즈니스 여행객이나 짧은 일정 동안 많은 걸 보고 싶은 관광객에게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가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처음엔 그래서 가격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초기 운행 노선이랑 요금이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됐는데 한번 볼게요. 네, 가격이 궁금하네요. 공항에서 팜주네이라까지 8분에 500디르함. 500디르하며? 그리고 공항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주 칼리파가 있는 다운타운 두바이까지는 6분에 450디르함. 조금 더 싸네요. 네. 그리고 공항에서 두바이 마리나까지는 제일 긴 코스인데 10분에 550디르함이래요. 550. 그리고 금융중심지인 DIFC에서 팜주메이라까지 5분 만에 가는 노선도 400디르함에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 대략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 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물론 시간을 아끼는 건 좋지만 20만 원에 가까운 요금이면 이게 정말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부자들의 장난감이나 아주 특별한 날에나 타보는 그런 이벤트성 서비스로 남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물론 조비의 목표가 당장 내일의 버스나 지하철을 대체하는 건 아닐 겁니다.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초기 태겟은 분명해요. 그 지옥 같은 교통체증을 피해서 다음 미팅에 늦지 않아야 하는 비즈니스맨, 혹은 꽉 막힌 도로에서 1시간을 버리느니 그 돈을 내고 럭셔리한 경험과 함께 50분의 자유시간을 사려는 그런 프리미엄 관광객들이죠. 하긴 두바이 같은 도시에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겠네요. 그럼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요. 중요한 건 일단 이 시장에서 수익 모델이 작동한다는 걸 증명하고 나면 기술 발전과 대량 생산을 통해서 점차 가격을 낮춰서 서비스 대상을 넓혀갈 거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확실한 수요층을 먼저 공략해서 시장 자체를 열어젖히는 전략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용 방법도 꽤 신경 쓴 것 같아요. 접근성을 높이려고 여러 창구를 열어놨더라고요. 조비 공식 앱은 당연하고 두바이의 S쉘이라는 통합 교통앱에서도 예약이 된대요. 통합 앱에서요? 네, 심지어 주요 호텔 콘시어지나 공항 키오스크에서도 바로 예약할 수 있고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이 바로 그 현지 교통 앱에 통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죠? 에어택시가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이 도시의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은 공식적인 교통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처음부터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한 이동 경험을 넘어선 하나의 완성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1인당 10kg짜리 수화물도 실을 수 있고 비행 중에는 소음 제거 헤드폰이랑 음료도 준다고 하고요. 와, 서비스가 좋네요. 준다니 이건 그냥 A에서 B로 이동이 아니라 A 문 앞에서 B 문 앞까지 책임지는 그런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운송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가깝죠. 이렇게 프리미엄 경험까지 제공한다니 결국 이걸 가능하게 만든 기술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건지 궁금해져요. 그렇죠. 기술이 핵심이죠. 우리가 아는 그냥 시끄러운 헬리콥터에 전기 모터 단 거랑은 완전히 다른 기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이걸 그냥 전기 헬리콥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이 탈 수 있는 구조예요. 성능을 보면 최고 속도가 시속 200마일, 그러니까 약 320km에 달해요. 시속 320km요? 그거 거의 KTX 속도랑 맞먹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속도로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현실감이 확 드는데요. 그렇죠. 순항 속도도 150마일, 약 240km고요. 한 번 충전하면 100마일, 약 16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모든 게 100% 전기로만 구동된다는 점이에요. 탄소 배출에 아예 없는 제로 이미전 운송 수단이라는 거죠. 친환경이라는 명분까지. 네, 환경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시대에 도시 교통의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명분까지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진짜 조비를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적 경쟁력은 따로 있어요. 오, 그게 뭔가요? 첫 번째가 바로 압도적인 정숙성입니다. 정숙성. 조용한 거요? 헬리콥터보다 100배 더 조용하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조비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절대 넘어올 수 없게 만드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해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서울 강남역이나 뉴욕 맨해튼 상공을 헬리콥터 수십 대가 쉴 새 없이 날아다닌다고요. 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아마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폭주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운행이 중단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비의 기체는 이륙할 때는 약간의 소음이 있지만 일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비행할 때는 거의 나뭇잎 스치는 수준의 소음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와, 100배 조용하다는 게 그 정도 차이군요. 옆집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테리어 공사하는 소리랑 그냥 창밖에 바람 부는 소리?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정숙성 덕분에 소음공해에 대한 걱정 없이 도심 가장 깊숙한 곳까지 운항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조비에만의 결정적인 차별점이죠. 소음 문제가 해결되니 도심 운항의 가장 큰 허들이 사라진 셈이네요. 하지만 안전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아무리 조용해도 저런 게 도심 한복판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이걸 정말 믿고 탈 수 있을까요? 조비는 이 실로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나요? 물론이죠. 하늘을 나는 운송수단인 만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조비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어요. 기술적으로도 다중화된 비행 시스템이라는 걸 갖췄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안전을 위한 2중, 3중의 보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2중, 3중의 보험 장치요? 네. 예를 들어 6개의 프로펠러 중 하나에 3가 부딪혀서 멈춰도 나머지 5개가 아무 문제 없이 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비행 컴퓨터, 배터리 시스템 등 모든 핵심 부품이 여러 개의 예비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하나가 즉시 그 기능을 이어받습니다. 와, 사고가 날 확률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설계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쟁 우위는 생산 능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의 파트너십이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세상에는 놀라운 기술을 발명하는 회사는 많지만 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고장 없이 저렴하게 수만 대씩 대량 생산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발명이랑 생산은 다른 문제죠. 조비는 자동차 대량 생산의 신이라고 불리는 도요타와 손을 잡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조비가 더 이상 신기한 발명품을 만드는 스타트업 수준이 아니라 도요타의 정교한 생산 노하우와 품질 관리 시스템을 등에 업고 이걸 안정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긴 아무리 좋은 발명품도 한두 대 만들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수백, 수천 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진짜 산업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숙성, 안정성, 그리고 대량 생산 능력. 이 세 가지가 조비를 단순한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든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사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러니까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만들겠다는 회사는 전에도 많았잖아요. 많았죠. 지금도 많고요. 왜 유독 이번 조비의 두바이 취향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냥 두바이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하나 더 생긴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세계 최초의 상업 운항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과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이점들에 있어요. 상징성과 실질적인 이점이요? 네. 가장 먼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 즉 시장 선점 효과를 확실하게 누리게 됐습니다. 아, 다른 회사들은 아직 연구실에서 테스트 비행하고 있는데 조비는 진짜 승객을 태우고 신용카드 결제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실제 돈을 내는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쌓이는 데이터와 경험. 자료에서는 이걸 운영 노하우, 오퍼레이션 헤리티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운영 노하우? 이 운영 노하우라는 게 그냥 운전 경험이 많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요일 오후 4시에는 공항에서 마리나로 가는 수요가 폭발하는데 그 이유는 주말을 즐기려는 특정 국적의 관광객 패턴 때문이더라. 라든가. 그렇죠. 또 두바이의 모래바람이 심한 날에는 특정 부품의 마모도가 급격히 올라가니 사전 점검 주기를 조절해야 한다.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거죠. 이건 경쟁사들이 아무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절대 알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산입니다. 와, 시뮬레이션만 수천 번 하는 것과 실제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보는 건 완전히 다른 거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두바이에서의 성공적인 상업 운항 자체가 전 세계 다른 도시와 규제기관을 설득할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 증거와 포트폴리오. 네. 앞으로 조비가 뉴욕이나 런던 혹은 서울에 진출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바로 저희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이미 두바이에서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돈도 벌고 있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일 겁니다. 아, 규제 당국이 안전은 보장됩니까? 소음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은 있습니까? 이런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때 조비는 예측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와 운영 실적을 가지고 답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종의 완벽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거군요. 전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최고의 영업 자료로 확보한 셈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의 증명입니다. 조비는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어 파는 제조업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앞서 말씀드렸듯 이들은 시간을 판매하는 서비스 기업입니다. 교통체증의 일상인 대도시의 주민들에게 30분, 1시간의 시간 단축은 충분히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두바이에서의 상업 운항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꿈은 허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낸 거죠.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최초의 운영 경험, 최고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증명된 비즈니스 모델까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조비와 두바이의 미래 로드맵도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네, 이게 절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단기 확장 계획만 봐도 야심이 느껴져요. 어떤데요? 올해 2분기에는 엑스포시티의 새로운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을 열고요. 3분기에는 알 막퉁공항까지 노선을 연결하고요. 와, 계속 확장하네요. 그리고 올해 말인 4분기에는 두바이를 넘어서 옆 도시인 아부다비까지 가는 광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두바이에서 아부다비까지요? 네, 그리고 내년인 2027년까지는 두바이 전역에 25개 이상의 버티포트를 확보하고 심지어 조종사 없이 운항하는 자율비행 테스트까지 시작한다고 합니다. 와, 속도가 정말 엄청나네요. 불과 2년 안에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항공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로드맵은 이들이 단순히 몇 개 노선을 운영하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도시 교통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버티포트, 즉 수직 이착륙장이 들어서는 건물이나 지역은 과거의 지하철역 주연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스카이 역세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스카이 역세권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네, 그럼 이제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라 공세권 아파트가 나오는 건가요? 우리 집 옥상에 버티포트 있음, 이게 새로운 프리미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교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도시의 가치 지도도 완전히 다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옥상 주차장이 쓸모없는 공간이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물론 이런 장밋빛 미래에도 그림자는 있겠죠.
당연히 있죠. 자료에서 언급된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안전사고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만약에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만약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산업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각국 정부의 규제는 상상 이상으로 강화될 거고 투자는 끊기고 결국 산업 전체의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비뿐만 아니라 UAM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자 아킬레스건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균형 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알고 있고 이만큼 철저하게 대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그들은 이 리스크를 운을 맡기는 게 아니라 기술과 제도를 통해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죠. 전기 구동, 압도적인 정숙성, 그리고 여객기 수준의 안전성이라는 기술 덕분에 가능했으며 이것이 왜 미래도시 모빌리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최초의 상업 운항을 통해 누구도 갖지 못한 운영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고 다른 도시로 확장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으며 시간을 판매한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시장에 똑똑히 증명했다는 점이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모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조용하고 빠르고 안전한 도심 항공 네트워크가 도시 전체로 촘촘하게 확장된다면 과연 사람의 이동 말고 또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이 일어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지금은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운송 시간이 들쑥날쑥한 응급 환자용 장기 이송 같은 것들이요. 장기 이송. 네,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심장이나 간을 가장 빠르게 운송하는 응급 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와, 정말 중요하겠네요. 또 보안이 아주 중요한 고부가가치 물품,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원석이나 반도체 시제품 같은 것들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프리미엄 물류 서비스도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아주 작은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